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가지 이틀 동안 여러가지 좀 돌아다니면서 정보 좀 괜찮은 정보 있는 거 좀 모집해 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 것 중에 가장 좀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KYC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자. 여기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KYC 바라보는 입장이 무조건 뭐 기다리라 한다, 이번 달에 한다 그러는데 뭐 실명 인증이라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느냐,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KYC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 좀 해보고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할게요. 먼저 KYC가 비트코인 같은 건 KYC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더도 KYC 인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장된 유명한 코인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뜨는 솔라나나 그 다음 리플이나 이런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들이 KYC 인증을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면 거래소 입장에 봤을 때는 굳이 KYC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갑이 중요하거든. 지갑이 들어가 있고 거래소 지갑이 이제 그게 되면 거래가 돼요. 뭐 그렇게 어렵게 실명 인증이 되니까 어떻게 중요한 거냐면 어차피 찾으려면 찾게 되려면 은행 계좌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실명이 어차피 되기 때문에 KYC 중요성은 별로 못 느낍니다. 코인을 만든 민간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대부분 1세대 코인들이 공통점입니다. 1세대나 1.5세대 코인. 1세대 코인들이 대부분 이제 파이콘이고 1.5세대가 이제 이더도 1.5세대 코인이고 1.8세대나 2세대 넘어가는 게 뭐 솔라나 리플 종류겠는데 어쨌든 KYC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계정이 하나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 채굴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채굴 하고 있는데 8개, 9개 돌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저 핸드폰으로 비트코인 채굴 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메일로 다 땄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수십 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구글로 이메일 엄청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8개인가 9개 비트코인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1세대 코인들은 KYC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찾을 때 한 계좌로 쫙 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굴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 3세대 코인이 대장이 파이콘이지 않습니까? 3세대 코인. 디지털, 암호화폐 중에,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채굴된 유일한 1세대 코인이 이제 파이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3세대 코인인데,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3세대 코인들은 딱 KYC 인증을 해요. 파이콘 하기 시작하니까 뭐 아루작도 있잖아요. 파이콘 바로 따라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2등부터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등이 너무 강력한 거죠. 우리 파이콘은 1등 코인인데 2등 코인인데 비코인하고 온코인하고 이제 좀 이렇게 이글하고 막 가입자 순서로 보면 그리 가죠. 비코인 가고 그 다음에 이글하고 온코인이잖아요. 온코인이 3등인가 될 겁니다. 아마 이글이 밀렸을걸요. 아마 온코인이 굉장히 이제 온코인도 1000만 넘겼으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 가입자가 1000만 넘겼다는 거 엄청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이콘 따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요한 게 이제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세대 코인은 KYC 인증을 하는데 이게 왜 하는지를 바라보는 입장을 다르게 봐야 된다. 비트코인은 하지 않는데 우리 파이콘은 왜 할까? 이거 왜 하느냐면 세력들이 있어요. 세력들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그 다음에 또 세력들이 또 뭐 구글이나 뭐 이제 테슬라 세계 5대 기업들 5대 이제 시총이 5위권에 들어가는 얘네들은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력들이 KYC 우리 세력은 누구냐면 아마존이겠죠. 이 세력들이 KYC 인증하는데 도와주는 거죠. 어차피 자기네들도 암호화폐 써야 되는데 KYC 인증을 함으로 해서 개인마다 특수 보호를 다 부여할 수가 있어요. KYC 하면서 저는 이제 청수장이잖아요. 이렇게 보호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개인 코드를 부여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드를 부여해줘요. 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딱 하나씩 코드 딱 부여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이게 아마 세력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1인 1계정을 핑계 삼으면서 내가 보기에는 1인 1계정을 핑계 삼으면서 개인마다 특수보호를 부여하려고 KYC 하는 거를 중요시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쓰는 SCP라는 스텔라 방식이 또 KYC 인증이 중요해요. 여기 합의 방식이기 때문에 또 KYC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KYC를 좀 바라보는 입장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KYC 바라보는 걸 개인마다 코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세력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KYC가 좀 늦어지는 이유가 좀 있다. 그래갖고 메인넷 못지않게 KYC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걸 좋게 생각해야 된다. KYC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좋게 딱딱 해가지고 개인마다 코드가 다 부여했는데 입원율로 해가지고 쭉쭉쭉 다른 걸로 연결되겠죠. KYC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 코드가 하나씩 다 생길 거 아닙니까? 저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분명히 우리 파이콘 회사에서는 특수 코드를 딱 부여해놓고 이제 나를 그렇게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코인도 코인이지만 쇼핑도 쇼핑일 테고 더 나아가서 생태계 이루어질 모든 분야에 있을 때 이게 KYC가 첫 단추를 잘 꼬매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면 돈 되고 있는 아마존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100% 아마존이 아마 제 생각은 아마존이 100% KYC를 도와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제가 예상했더니 맞아 들어가는 게 많이 있는데 KYC가 아마 아마존이 도와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아마존 도와주는 것 같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KYC는 이제 대충 좀 바라보는 입장은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KYC 이야기를 제일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제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나중에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영상이 길어지게 되면 처음 거만 보시고 뒤에 걸 안 보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좀 먼저 꺼내야 될까 싶어서 KYC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KYC 바라보는 입장을 좀 달리 봐야 된다. 세력들이 분명히 도와주고 있다. 우리 세력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이 우리 KYC 도와준다. 이게 굉장히 사람마다 다 코드를 부여한다. 비트코인에 이들은 하지 않는데 뭔가 있다 이게. 오히려 이러는 것 때문에 코인 전문가들 입장에 봤을 때는 와, 저 회사 뭐 있는데? 아무래도 뭐 할 것 같아. 시낌새가 심상치 않아. 굳이 KYC를 저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어렵게 하면서 딱딱 하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저 코드 다 부여해가지고 나중에 써먹을 건데 저거 일일이 큰 돈 들어갈 텐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다른 예주한테 회사에 부탁했다 하려다가 자체적으로 KYC 인정을 하는 구축을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또 만들어버렸죠. 그런 거니까 이거 돈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세력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100%. 이거 어느 정도 코인 전문가들 입장을 어느 알 겁니다. 아마 자기네들 하는 코인 KYC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력들이 인정하고 세력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냄새가 꾸물꾸물 나는 거예요. 오히려 KYC 하는 문제에 대해서 코인 전문가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쟤들 뭐 할 것 같아. 옛날에는 별로 믿음감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와서 믿음감이 생기는 거죠. KYC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KYC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야기 있는 게 뭐 있냐면 파일을 갖고 있는 평균이 제가 1000개라고 좀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00개라면 보통 우리 한번 뭐 이렇게 대부분 1000개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많이 있는 분들은 배 아프지 않습니까? 솔직히 만 개 이상 있는 사람은 다 배 아파요, 솔직히. 우리 고장에서 몇 개 없는데 한 뭐 10만 개 있다는 사람은 때려 죽이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들 좀 어떻게 영상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나 솔직히 가가지고 완전히 심부가 좀 안 좋은 사람 같아. 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평균 1000개고요. 저도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1000개, 2000개가 다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6월달부터 시작했고 어닝팀을 안 모아줘요. 모으려고 이렇게 해도 안 모아집니다. 정말 어닝팀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어닝팀 뭐 포기하고 방패 5명, 6명만 만드는 게 중요하다. 6명 만드는 게, 그러니까, 안 끊어주고 계속 하는 6명 만드는 게, 어닝팀 20명, 30명하고 똑같거든요. 어닝팀을 20명, 40명 해봤자 6명밖에 치고를 안 해요. 진짜 내가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6명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렇게 파시면은, 1000개 충분히 모으거든요. 1000개 충분히 모으는데, 지금은 이제 늦었죠. 지금 하시는 분들. 그래도 지금 하시는 분들 해야 됩니다. 한계가 어딥니까, 한계가. 1000개 기준으로 볼게요. 1000개 기준으로 봤을 때, 최하 1억이고, 어느 정도 파이가 좀 뜨게 되면 10억이거든요. 1000개만 했어도.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3천만 명이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긴다.
우리 유튜브 중에 구독자 한 3,000명을 갖고 있는 유튜브님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겨가지고 안 된다. 아니, 그 평균이 말 예를 들어, 그분도 한 10억 정도 예상하던데, 그걸 3천만 명이나 10억이 갖고 있다, 전 세계에. 그럼 전 세계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겨서 아마 수도비 되고, 뭐 난리가 난다. 이러면 그 정도 돈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이건 좀 파이 유튜브라고 할 수 없는 분이다. 저런 분들은 좀 이렇게 너무 돈만 밝히는 분은 아닐까. 자기 계좌도 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다. 바보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파이가 우리가 이제 이 3천만 명이 이제 1억이나 10억 사이 이제 평균적으로 5억이라 적게요. 쉽게 말해서 5억이라 칩시다. 5억 정도를 3천만 명이 가는데 5억을 쫙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긴다. 이런 말 하는 애들은 돌대가리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직히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솔직히 왜 돌대가리냐면 그 많은 그 3천만 명 이제 5억 정도 돌리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중요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그 돈이 가느냐, 대부분 돈 없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 생기는 게 아니고 부의 재분배가 뭐냐면은 균형을 맞춰주는데 큰 이익을 하는 거죠. 부가 한쪽으로 쏠렸던 문제를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3천만 명이라도 그 부에 쏠렸던 거를 약간 올려주는 거죠. 균형 맞게. 그러니까 시계추가 너무 기울었단 말이에요. 시계추가 너무 기울었는데 그거를 좀 조절해 주는 거니까 인류에 공헌하는 거고 인플레이션 현상 택도 없는 소리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죠. 돈은요, 부자들이 돈을 더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다시 돈을 가지게 해주는 거는 엄청나게 인류에 공헌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현상 자체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발생을 하는 애들은 빙신들입니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서 인류가 공평하게 하는데 이 자본주의 현상에서 이 병폐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파이코니가 우리 파이콘 니콜라스 형님이 1등 공신하는 거다. 우리 파이콘이 3천만 명한테 5억씩 돌리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라 생겨서 마비가 된다는 유튜브는 좀 공부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고 이제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튜브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도 이제 이 이야기 좀 넘어가고요. 내가 또 노랑 놀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5억, 10억 인정하는 것 같은데 3천만 명이 다 이렇게 돈 갖고 인플레이션 현상 생긴다 이럴 때 참네. 하여튼 공부해야겠구나. 참 어떻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이거 좀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있냐면 해킹 좀 있어. 해킹. 파이콘이고 해킹하는 애들이 문제 있는데 파이콘 해킹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관공서 가시고 은행 가고 회사 가고 유원지 가고 공원 가고 지하철 가고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돌아다니다 보면 꼭 어디 충전 잭 있는 데가 있어요. 지하철에도 있습니다. 회사 유원지 요즘은 웬만한 데 다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뭐냐면 충전은 집에서 하든가 안 그러면 자기 개인 보조 배터리에서 파든가 여기서만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놓는 충전책을 꼽아서 하면은 해킹 당할 확률이 점점 너무 높아졌습니다. 우리 파이코니가 한 이제 돈 10억이 된다. 이게 소문이 쫙 퍼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퍼지게 되면 이 세상이 난리가 나게 되면은 분명히 그동안 몰랐던 사기꾼들이 우와 저거 핸드폰 해킹만 하면 돈을 빼내갈 수 있겠구나 바로 감 잡는다고. 사기꾼들이 똑똑하거든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내보다 더 똑똑해요 애들. 그러니까 무조건 외부에서 충전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자동차는 어떤 거만 해야 되냐면 자동차도 옛날 자동차 고물 자동차 해도 돼요. 요즘 신형 자동차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냐면 신형 자동차들은 완전 올 전자 시스템이거든요. 올 전자 시스템이라서 이게 해킹 방지 프로그램이 안 깔려져 있으면 거기서 충전하면 안 돼요. 옛날 건 해도 됩니다. 옛날 갤로포 타고 딱공 요리는 그거 무쏘도 아닌데 그거 뭐더라 있는데 그 쌍용 거 그거 내가 옛날 그거 타고 다니는데 어쨌든 있습니다. 옛날 거는 괜찮은데
쉽게 말하면 이제 외부에서 그 충전하는 잭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충전 잭 자체가 올 해킹을 할 수, 왜 그러냐면 외부의 프로그램 연결하는 그러니까 보통 해킹 프로그램 중에 가장 해킹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충전 잭으로 해킹하는 게 올 해킹, 핸드폰 자체 복사가 된다고 그럽니다. 아예. 해킹 중에 최고 해킹입니다.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무서운 해킹, 이제부터 충전 같은 거 중요시해야 된다. 이거,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파이코인은 그 비밀번호하고 우리 암호 구절 있잖아. 이거를, 저는 말씀드린, 저번에 내 이런 영상 안 찍었는데, 막, A4 용지 가져와가지고, 경건하게 다 적어가지고, 순간화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고 핸드폰에 있는 거 다 지워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영상 한번 찍었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얼마 안 보셨더라고. 한, 조회수가 1000회밖에 안 나와가지고 얼마 안 받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신종 해킹법 때문에 중에 이거 이제 충전하는 문제 이거 당하면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충전은 무조건 집에서 해야 되고 자기 개인 보조 배터리에서 해야 됩니다. 외부 충전기 써가지고 이거 올 해킹 당해버리기가 때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영매수는 게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게 딱 A4 용지만 적어놓고 보관하지 않고 대부분 핸드폰 안에 사진 찍어놔가지고 어디 저장해놨을 겁니다. 그거 다 뺏긴다는 거죠. 비밀구절 뺏겨버리면 끝이거든요. 파이콘 비밀구절 뺏겨보세요. 파이콘 다 빠져나갈 텐데. 자, 어쨌든 신종 해킹 방법 중에 조심해야 된다는 문제. 꼭 이제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강조해놔야지. 이제부터 특히나 유명해지면 더 그렇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자동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자동차도 안전하지 않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있던데 뭐 있더라. 이거 있네요. 이거 있네요. 마지막 이것도 있는데 뭐 있냐면 자,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을 파이콘을 바라보는 자세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특히 똑똑한 애들 어떤 애들 똑똑한 애들이 이야기할 거냐? 은행권 있는 애들. 그 다음에 금융권에 일했던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고, 금융회사를 설립했던 회사들. 쪼매난 회사, 카카오톡 쪽 약간 이렇게 가상화폐 쪽으로, 이렇게 자회사들이 많거든요. 이름만 이상한 거 많이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국내 상장 거래소 직원들, 업비트 직원이라든지 비썸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넣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똑똑한 놈들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뺄게요. 정치인이 아니고 우리가 똑똑하다는 건 우리 쪽에 똑똑한 쪽 이야기하는 겁니다. 밝은 애들, 은행권 금융 이런 애들이 파이콘을 바라보는 자세 어떤 자세일까? 이런 애들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맨날 환율 이야기하고요. 금리 이야기하고요. 유동성 이야기하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지금 똑똑하게 빌라고 그런 말 하는 건가? 맨날 그런 이야기 하는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은 파이콘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냥 얕잡아봅니다. 얘네들 공통점이 있잖아요. 얕잡아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가 엄청 똑똑하거든요. 엄청 똑똑하고 금리 환율 유동성하고 자기가 은행권 금융권 업비트 직원 비썸 직원 자기가 어떻게 디지털 은행도 만들었고 이렇게 엄청나게 똑똑한 애들은 파이콘을 얕잡아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제 얕잡아보니까 제대로 안 해요. 또 얕잡아보니까 그래서 큰 코 다칩니다. 얘네들 큰 코 다치고 땅을 치고 이거합니다. 땅을 치고 해야 할 겁니다. 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보다 바라보는 각도가 좀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느껴서 이거 돈 되겠다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믿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저것들이 헛똑똑이라 해가지고 잘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아이고 저거 되겠다 우리를 비웃었던 애들이죠. 근데 이제 와갖고 살짝 역전됐어요. 언제 역전됐냐면 저 KYC 노고 매일 낸 이야기가 약간 이슈됐어요. 어느 정도는 이슈되고 있습니다. 좀 3천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때 되니까 얘네들이 약간 각도를 달려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너무 얕잡으면 안 됩니다. 땅을 치고 합니다. 얘네들 그러고 제발 그냥 하라고 할 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파이TV를 보면서 우리 파이콘을 알게 되면 파이TV가 천생에 가장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하고 행운을 주는
사람이나 생각하고 바로 가입하셔서 뭐 저한테 꼭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분 가입하셔도 되고 뭐 어떻게 무조건 가입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왕이면 뭐 이렇게 저도 어린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크지만 우리 이제 저로 통해 가지고 파이코인을 알게 돼서 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면 우리 구독자님 모아가지고 소고기 먹으러 갈 겁니다. 아이 돈이 다 많을 텐데 돈 서로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건 파이티비 좀 내가 내겠습니다. 얼마나 하세요? 그러니까 한 500만 원 하세요. 우리 구독자님 다 데리고 소고기 먹으면 한 500만 원 더 넣을 텐데 돈 많이 넣을 거 아니야. 돈이 얼마나 벌었는데 내보다 돈 더 아니 저도 얼마 없으니까 어쨌든 이거 다 시원하게 몇백만 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얘네들 헛똑똑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이걸 이런 순간을 못 느끼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파이코인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마라. 큰 거 다친다. 땅을 치고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헛똑똑이 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식 전달 한번 하면서 파이콘이 좀 마지막 때 지식 전달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지식 전달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식은 뭐 있느냐면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솔직히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OECD 국가잖아요.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솔직히 이제 의식주 이제 먹고 싸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나는 근데 후진국들이나 중진국들이나 걱정이 되고 OECD 하면 선진국들인데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러니까 부익부 분익부 뭐냐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를 OECD 국가에 등수를 매겼어요. 거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식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소득의 양극화가 심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뭐 중국이 떼놈들 보면 부자들은 너무 부자고 중국 이제 가난한 친구들은 너무 가난하고 중국인데 너무 돈 밝히는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 중국 돈 밝히는 이유가 그렇게 태생이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뭐 복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지도 없죠. 그러니까 돈에 이제 목숨 걸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 갖고 크면서 다 돈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돈이 없지 가하고 없나 이런 구조니까 우리나라는 돈 많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졸부라 그러고 돈만 많은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머리가 좋은 나라예요. 좀 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복잡해요. 어쨌든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마무리 전달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OECD 국가 중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 중국이 가장 높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은 아닙니다. 중국은 중간 밑에입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놀랬습니다. 저는 순위가 매년 1등이 누구냐면 미국이네. 미국 퍼센트는 17% 나왔습니다. 와 미국 1등이구나. 2등이 누굴까요? 2등이 빠밤빰 땅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퍼센트는 16.9% 0.1% 1등하고 0.1%니까 똑같은 1등이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 공동 1등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동 1등이나 마찬가지. 근데 미국이 17% 우리나라가 16.9%. 야, 이 부의 양극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1등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과 차이가 OECD 국가의 가장 높은 쪽에 속한다 보면 됩니다. 야, 이거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은 돈 월급 받아봤자 돈 싹 다 없어지고 항상 빠듯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어봤자 뭐 내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하여튼간에 핸드폰 요금부터 해갖고 뭐 내고 막 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부부 둘 다 뛰어다녀야 되지. 이혼하는 커플들 보면 다 돈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 다 거짓말이고요. 전부 다 돈 문제 때문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소득이 우리나라 굉장히 심하고 일본이 어떨까 또 궁금했어요. 일본 8%입니다. 일본도 얼마 안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왜 이래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 우리나라가 돈 있는 놈과 돈 있는 새끼들이라고 우리처럼 돈 없는 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 부의 차이가 심하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파이콘이 돈이 없는 우리 쪽에 우리나라 유저들이 많이 이번에 파이콘이 상장해서 뜨게 되면은
부의 재분배가 될 거 아닙니까? 저 포함해서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의 재분배를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한테도 이바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크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겠죠? 자, 이쯤에서 오늘 좀 마무리할 테고요. 자, 이제 점점점 이렇게 상장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장만 되고 뭐 이렇게 거래소에 거래만 되면은 뭐 거의 이제 게임아웃이 되기 때문에 춤추고 밖에 나가서 얼싸안고 이렇게 해야 될 대한독립 만세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대한독립 만세 분위기입니다. 정말 그 무료 코인이 비상장 무료 코인 개발주의 코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래 현실에 다가오고 점점점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이제 들어올 테고요. 똑똑한 사람 많이 들어올 테고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럴수록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사기꾼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영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무리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부가 많이 쏠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은 돈 많고 없는 애들은 없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권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 없는 우리들한테 니콜라스 형님이 돈을 재분배해 줄 때 국가 이비하자면서 좋게 하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썰이 너무 길었네. 오늘 좀 너무 더 길게 찍으면 안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좋은 영상이 있으면 또 공부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